이렇게까지 강력히 나온 대책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네. 30억짜리 주택이신 분들은 1억 5천이 넘죠. 60, 70%는 기본을 깔고 간다고 보셔야죠. 예. 60, 70%. 최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정부에서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이들은.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은 느낌이죠 여기에 정책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뭐 밤에 자는데 문자 오고 그러시는데 방금 나온 대책에 구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법을 제정하신 분들한테 뭐 신뢰될 것 같기도 하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정부에서 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이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책을 좀 보면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 차단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훈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 대책, 이 세금 관련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보고 이 대책의 영향,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간략하게 네. 오늘 대책 이거 받아보셨을 텐데 딱 네. 받아보시고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셨어요? 사실 대책 나오기를 네. 엄청 기다렸어요. 네. 사실 뭐 시험 발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늦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대책이. 네. 아침 일찍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딱 보고서는 뭐 놀랐죠. 네. 사실은 숫자 보고도 놀랐는데 네.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지금까지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강력히 나온 대책이 나온 적 없거든요. 네. 사실 뭐 부동산 이제 취득, 네. 보유, 처분까지 다 건드리는 네. 대책은 없었는데 이 건드리는 거 보면서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느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예. 이게 부동산 세제 강화 부문에서 처음 보면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제일 말이 많은 게 이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12.16 대책 때 작년에 원래는 이제 개정이 예고가 됐다가 네. 원래 5월달에 이제 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돼서 사실 올해 말에 납부하실 분들은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턱 이제 대책이 나오고 네. 보니까 이번에 유예받았던 금액까지 내년 다시 토해내게 생겼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조정 지역의 한 주택 네. 혹은 이제 토탈 두 주택이신 네. 분들은 그대로 가지만 네. 12.16 대책 그대로 가지만 네. 예. 이번에 이제 7월 10일 대책이 나오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율이 다 2배가 됐어요, 사실 네. 다주택자들한테. 네. 그래서 저기 얼핏 그냥 계산해봐도 네. 대략 뭐 한 10억, 20억 예.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원래 이제 종부세가 한 2,200만 원 정도 나왔다가 2배가 나옵니다, 바로 2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금액 이상인 분들도 당연히 2배고요. 네. 그래서 30억짜리 주택이신 분들은 제가 대략 계산해봤을 때 9천만 원이 넘었어요. 네. 12.16 대책 기준으로 네. 했을 때. 근데 이번에 나온 걸 계산하면 1억 5천이 넘죠. 그러니까 매년 부담해야 되는 게 1억 5천은 될 거다라고 될 거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법인들도 이제 네. 중과 최고 세율 6%를 적용. 그렇죠. 이게 그랬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6.17 대책에 나왔을 때 네. 이제 법인까지 이제 신경 쓰겠다라는 네. 대책이 나왔는데 세율 자체는 이제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뭐 3% 아니면 4%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최고 세율이 6% 구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법인은 주택이 이제 다주택 되면 네. 바로 6%를 때려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것도 단일 세율로. 음.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입장에서는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밖에 안 되겠죠. 사실. 아니 그 고객들 좀 많이 또 아, 고객 자산가들 고객들 계실 텐데 연락이 어때요? 와요? 네. 뭐 이번에 네. 그 결국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 네. 뱉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뱉어낸 다음에 주택을 팔까라는 말씀이시죠. 아. 사실 오늘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네. 계속 걱정이 되시니까 연락이 많이 주시는데 네. 결국에는 거의 반반이긴 하거든요. 네. 본인이 계속 들고 가기는 힘들긴 하니까 절반은 증여를 고민하시고 절반은 이제 채우까지 밀어두셨지만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대책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오늘 대책 이제 보시면 더 이제 매도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양도소득세예요. 이 양도소득세 네. 강력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아유, 강력하죠. 이제 뭐 1년 미만이면 그러니까 네.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네. 60%까지 올라가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요 부분도 원래는 12, 16 대책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1년 미만은 50%였고 네. 2년 미만은 40%였는데 네. 이것도 좀 세다 했는데 네. 이번에 뭐 상상지도 못하게 이제 1년 미만 70%, 네. 2년 미만 60%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80%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80%는 진짜 심하지 않나 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 60으로 나왔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시대차익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70%를 바로 때리면 네. 7억이 양도세잖아요. 네.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억 7천이 세금 나가죠 바로. 예. 그러면 10억이 양도 차익이 있어도 네. 뭐 2억 3천 많아야 2억 3천을 네. 벌 수밖에 없으니까 뭐 단기로 이제 사고 파는 거는 원천 차단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또 단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원래 중과세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조정 지역의 2주택은 이제 10%, 예. 3주택은 20% 이렇게 예, 예, 있었는데 예. 이거 또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주택은 20%, 그다음에 3주택은 30%로 바뀌었는데 예. 사실 이게 과표 5억 원 이상이면 네. 42%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72%란 말이죠. 더 되네요. 예, 30주택 이상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음. 사실은 대략 계산해봐도 양도 차익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단기 팔지 않아도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면 이게 7억이 넘거든요. 아, 단기 팔지 않아도 그 중과세를 다 인상해 버렸으니까. 예, 30%가 이제 할증이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사실은 단기가 아니어도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양도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6, 70%는 기본을 깔고 한다고 보셔야죠. 예. 6, 70%. 최소.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 네. 그 이제 취득세 한번 볼게요. 취득세율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 이것도 이게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생-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택자부터 8%예요. 네. 이게 8%면 이게 취득세 자체 세율만 8%인 것 같고 사실은 뭐 농특세라든지 네. 교육세가 붙으면 네. 8.5%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예. 사실 주택을 하나 사는데 부가세가 붙는 아, 느낌인 거죠. 거의 그 정도로 파워급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놀랐던 거는 사실 취득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요? 네, 원래는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뒀었는데 네. 보유세야 원래 이제 건드리려고 했지만 네. 또 양도세는 어차피 조정을 하고 있었고 근데 네. 취득세까지 이렇게 건드렸다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은 느낌이죠 여기에 정책에. 아, 그래요? 이게 종부세 부과일, 그러니까 이 유예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팔 사람들 내년 이제 6월 전까지 팔아라. 그렇죠. 팔아라 이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나올 것 같으세요? 매물이요? 매물이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을 좀 이게 느끼나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까요? 느끼고 있고요. 예, 뭐 밤에 자는데 문자 오고 네. 막 그러시는데 네. 이게 보시면 원래는 이게 보유하실 때 네. 이런 세금이 많고 또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다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궁여지축으로 남은 부분이 원래 법인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화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번 6.17 대책이 나오면서 법인이 맞죠. 막혔죠. 막혔죠. 게다가 또 오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때린 네, 게 네. 이게 이제 원래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면 네.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거든요. 네. 75%를. 예. 근데 그거마저도 막았죠. 아예 대놓고 네, 막았죠. 네. 그러니까 법인 전환 자체도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시죠, 사실. 뭐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네. 거 아예 많이 없어요. 네. 그게 아예 안 사실 된다는 또 거죠. 네. 세무법인들이 많은 일감이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수수료도 많이 좀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였는데 네. 이걸 보시면서 몇 분 세무사님 생각나시더라고요. 이걸로 지금 왜 밥 많이 벌어먹고 계신데. 그래서 그래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건 네. 이렇게 하니까 매물이 나올 거냐 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은 그래도 내년 6월 1일까지는 줬어요. 근데 네. 사실상 하반기에는 새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죠. 네. 기준 자체가. 예. 원래 6월 1일 기준은 어쨌든 다 세팅이 네. 되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는 네. 눈치를 보시지 않을까 아. 보시다가 사실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다 팔면 팔게 네. 되잖아요. 집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제 매도 행위 자체는 하진 않고 이제 마음을 좀 먹고 계시겠죠. 예. 네. 시간이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네, 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예. 아마 내년 초쯤에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그러니까 1분기 내년 1분기를 네, 좀 봐야겠네요. 혼돈의 시절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 재산세예요. 사실 이게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신탁해서 이제 이걸 많이 이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예, 됐었는데. 그래서 기사도 많이 네. 오기도 했고 또 저도 이제 현재 신탁사업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4월달, 5월달 해서 이게 네. 뭐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신탁을 하면 네. 이제 종부세가 각각 이제 공제를 받게 예. 되고 각각 또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생각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2주택자인 분들은 평균 뭐 2천만 원 이상 줄어요, 사실. 2주택자. 네, 네. 아, 그래요. 수도권의 2주택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뭐 기사도 많이 났죠. 뭐 대기업 임원들도 이런 걸 했다. 네. 그래서 사실은 7월 말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하고 할 때, 세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네. 오늘 덕후 나오는 거 보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이 부분. 오늘 나올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7월 말 정도 아, 세법 개정 빠르게 안에 좀, 네,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늘 나온 대책들이 이제 뭐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세제 강화 네 가지를 좀 예, 알아봤는데 네. 이 고액 자산가들은 그래도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방법 뭐 여기에 뭐 예. 정부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서 강하게 좀 내놓은 건데 네. 여기에 좀 구멍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방법들은 또 네, 사실 오늘 방금 나온 대책에 구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법을 제정하신 분들한테 신뢰될 것 같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세법적으로는 지금 구멍은 없어요. 사실 네.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취득 보유 처분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신탁까지 담아갔기 때문에 취득 보유 처분 게다가 이제 신탁까지. 임대사업자 뭐 제도를 이제 없앨 네. 거니까 그래서 세무적인 부분은 사실은 구멍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산가분들은 유일하게 남은 게 어쨌든 증여라고 생각하세요. 증여요. 사실 매도는 정말 제일 뒤에 미루고 예. 하다가 매도하시는 거고 가지고 있으시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뭐 네. 다들 이제 다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네. 그래서 요즘 증여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증여를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또 우리 이런 게 있죠. 617 나오고 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네. 구역은 부담부 증여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일반 증여를 다 고민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증여를 할 때 대부분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그렇죠. 예. 반대로 예. 무주택자인 부모님에게 대려 위로 올려서 증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 네. 자기가 집을 하나 사서 갖고 있는 걸 부모한테 증여를. 제가 만약 내가 주체다. 네. 근데 부모님은 무주택자예요. 네. 부모님으로 역증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상속세가 더 싸나요? 그럼? 또 이게 재산가액 따라 다르긴 네.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음. 분들은 이제 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제 부분이 그래도 크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 처분하기는 싫고 절대. 네. 자녀들은 또 너무 어리기도 하고 되려 역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역증여가 일어나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 뭐 세무사님 모시고 네. 이번 대책을 좀 대략적으로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번 대책을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예. 해주시고 네, 네. 또 뭐 조언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신 분들은 놀라셨겠지만 역대급으로 세제적으로는 제일 강한 대책이 나왔고 사실 뭐 8.2 대책, 9.13, 뭐 12, 16 쭉 이어왔는데 다 종합하면서 이제 정도는 제일 강한 정책이 나온 건 세무적으로 네. 그건 사실 맞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 사실 여기에서 담고 있는 정부의 메시지는 어쨌든 6월 1일까지 줄 테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텐스를 유지할 예, 테니까 예. 팔아라 이런 건데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12, 16 대책 나오고 뭐 그전 했을 때 올해 6월 말까지는 좀 그 양도세를 완화해줬잖아요. 네. 중과세 배제해주고 장기 보유해주고. 네. 근데 아쉽게도 요번에는 그거는 없죠. 네. 기간까지만 어쨌든 명시했을 뿐이지 네. 그런 혜택은 좀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팔기를 정말 싫어해요. 제일 나중에 팔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그전에 팔면 팔아 이런 느낌 같은데 조금 완화를 해주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장기 보유라든지 그다음에 세율 자체를 좀 내년까지는 완화해주면서 했으면 조금 더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최소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아, 고민하실 텐데 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진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실 네. 건데 지금 세율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번 7월 말에 요 숫자대로는 다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각각 개별 사정들이 다 다르시니까 네. 뭐 양도세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좀 정확히 계산해 보셔가지고 개인에 맞게 좀 현금 수준에 맞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하반기 혹은 내년에 분위기 실제로 매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네. 있는지 나오는지 또 한번 모셔서 그때 또 말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